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3%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요.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무려 40% 정도가 됩니다. 자, 지금 가격대를 보고 밑을 보잖아요. 그러면 까마득할 겁니다. 시작 시점이 6,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3년도에 시작 시점이 6,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꽤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6,000원부터 5만 원이면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자, 이만큼 많이 올라간 것은 맞아요. 근데 주식은 왜 올라갈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포스코 DX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지금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그러면 6,000원이었을 때 포스코 DX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쌀까요, 비쌀까요? 싸지 않습니다. 비싸요. 근데 왜 비싼 주식이 올라가느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는 무조건 비싼 가격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주가를 따라간다. 만약에 실적이 주가를 따라가지 않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폭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급락 구간을 거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등주들이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정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급락하는 주식은 완전히 뭐 세력들에 의해서 뭐 장난질 뭐 이런 거에 있는 그런 주식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눌림목이라고 하는 조정은 이것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가,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실적이 가격보다는 늦죠. 그렇죠. 기대치에 의해서 이런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런 기준을 삼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가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죠.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요게 오늘의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비싼 주식이다. 왜 그런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들고 뭐 실적이 어떻고 4분기 전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포스코 DX는 22년도 실적이 647억입니다. 근데 23년도 실적 아직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4분기를 그쵸? 이 평균치라고 봤을 때 300억, 340억, 320억 그쵸? 대략 한 3분기 정도를 지냈을 때 한 1,000억 정도 찍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한 300억 더한다고 해서 1,300억이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300억을 제외하고 그쵸? 1,000억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얼마예요? 지금 8조 6천억, 10조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PER 몇 배예요? 100배예요. 그쵸? 보통 애플의 PER이 30배 전후가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30배 이상 가고요. 경기가 나쁠 때는 30배 이하로 떨어지는데 30배를 기준해서 고평가, 저평가의 기준을 따지는 거죠. 30배라는 건 30배 원금을 찾기 위해서 30년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비싼 주식을 사야 돼요. 싼 주식을 내가 백날 찾아본다고 한들 물리고 단기간에 올라가서 뭐 차트 보고 뭐 장대양봉 따라갔다가 물리고 손절 놓쳐가지고 장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다 보니까 실적 못 받쳐준다고 뉴스 나오면 찍어 누르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 다 끝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또 물려서 저가 낮추고 그쵸? 고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겠죠. 근데 그런 주식이 포스코 DX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DX는 뭐라고 있죠? 양극재 공장을 일단 만들죠. 그쵸?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그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서 이 포스코 그룹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장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 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유지보수 말고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그쵸? 픽스돼 있는 그쵸?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쵸? 인건비 상승분보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비싼 주식을 하셔야 되고 포스코 DX는 비쌉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격도를 계산하고 가격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피해갈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강세 종목이 뭐죠?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를 강세 종목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미증시입니다. 미증시에서 지금 뭐가 강하죠? AI 플러스 반도체예요. 그렇죠? AI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엔비디아가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도 제일 강했고요. 반등을 하니까 또 제일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쵸 GPU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GPU를 엔비디아에서 거의 뭐 80%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TSMC의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도 급등 나오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느냐? 가온칩스.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요. 자, 여기 마크 내역 조회를 해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그쵸?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가온칩스 무슨 종목입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포스코 DX 제가 왜 봐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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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오늘 또 살 예정입니다. 자, 제가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주식시장에서 신고가가 주도주가 된다. 그쵸?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고 어저께도 6% 올랐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왜 1월 달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가온칩스는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왜 조정을 최소한으로 받았을까요?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쵸?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조정이 끝나니까 가장 강한 것도 반도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른 신고가 종목을 추적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소통방에서만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이에요. 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그쵸?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플리토, QRT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1월 19일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그쵸? 전부 다 동일하죠. 무슨 내용이에요? 시가에 그냥 책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자, 내용 확인할게요. 이오테크닉스. 자, 내용 한번 보면 오늘 9% 상승 중이죠. 그쵸? 코스닥은 오늘 0.59%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는 1% 상승 중입니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1월달 조정 구간에도 조정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애초에 9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옵니다. 그쵸? 오늘은 뭐예요? 돌파 관점에 있다. 여기 9월 4일 고점 18만 원까지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가격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잡았기 때문에 가격 저항을 받는 게 무섭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쵸? 이런 신고가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스트 소프트.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15%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종목 최대로 3종목이 나갑니다. 3종목이 나가는데 오늘은 4종목이 있는 게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도 했지만 이스트 소프트가 제가 중복시킨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1월 18일 그쵸? 이스트 소프트 어떻습니까?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어때요? 장시작전 시장가 매수 어때요? 요날이에요 요날. 1월 18일 어제 24,750원 지금 얼마예요? 이틀 동안 10,000원 올랐어요. 5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고요. 한 40%에서 4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왜 신고가를 먼저 만드냐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중복을 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12월 22일 시노펙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시노펙스. 자,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올라가죠. 근데 전 12월 22일 날 공략을 했다.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타 안 해요. 근데 2주 안에 모든 종목을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22일 5,200원 뭐예요? 똑같죠? 한 달 전에 똑같았다. 2달 전에 똑같아요. 시장가 매수. 그쵸? 오전 8시 53분. 그쵸? 5,200원에서 정확하게 요날 매도했습니다. 1월 4일 날. 그쵸?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건 충분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이 정도 수익을 먹더라도 50% 정도 나옵니다. 5,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충분히 나오죠.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기 자, 가온칩스와 같은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고 소통방에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그쵸?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갈 수 있게 제가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여기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습니다.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그쵸? 다 받아가셔서 정말 수익 나는 매매를 떠나서 정말 주도주 하세요.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수익이 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거래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하락하고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위해서 찍어 눌러야 된다. 근데 시장은 지금 주도주가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선 미증시가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미증시에서 모멘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무언가 악재를 만들면서 막 하락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요. 포스코 DX에 대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2주 안에 처리할 수 있게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내용을요. 제가 여기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정리하는 스윙급의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스윙급의 매매를 진행하면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무려 20페이지에 걸쳐서 그쵸 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20페이지에 걸쳐서 이 긴 내용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한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길게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그리고 이 내용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격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